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전면 세판짜기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환골 탈퇴해서 윤석열 후보가 재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병이 들어서 치료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병이 왜 났는지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부터 찾아야 할 텐데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든든한 시사 내비게이션 백운기의 시사 1번지, 교통량을 수시로 파악해서 최적의 경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백운기의 시사 1번지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정기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기남 대변인은 어제 인사했고, 김경진 단장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앵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정기남 대변인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네. 올해 뭐 잘 될 것 같은데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근데 상임 공보 특보단장 뭐 사표 냈어요? 아니요,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하기 전에 웃긴 얘기부터 하면은 조금 미안하긴 한데요. 사실 어제 이제 총괄 본부장들이나 위에 지도부들 사표 내면서 서로 간에 나는 사표 내는 레벨에도 못 끼었구나. 그냥 사표도 안 받아주는 보직. 사표도 순서대로 내는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자리 지키고 청소나 하고 복사기나 닦아야 되겠구나 하고. 일단 위원장부터 받고 본부장 받고 단장들은 가만히 있어.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선거는 칠해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축하드려야 되는 건지. 박두 개봉. 박두 개봉. 예. 그러면- 정기남 대변인 얼굴에 화색이 만면하십니다. 아닙니다. 먼저 김경진 단장한테 궁금한 것부터 먼저 좀 네. 물어봅시다. 오늘 중으로 다 좀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오늘 중으로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지도자의 이제 스타일과 성격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한 9시쯤 윤석열 후보가 당사를 떠나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 3일 내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소한 하루 만에 결정 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혼동의 상황이 신속하게 결정 나기를 바라시겠지만, 이건 사실은 중차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 이틀 내일, 빨라야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돼야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후보가 다른 일정 없이 그것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차대한 얘기이긴 한데 지금 이제 60 며칠이에요. 지금 64일 남았는데 네. 정말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 시간인데 사흘씩이나 이거 선대위 짜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이번에 그러니까 뭔가 이 혼동 속에서 개선 좋은 방안을 찾아내려고 하면 그만큼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대위만 잘 짜면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니까 번지를 훅 찔르시니까. 예, 이 공부 못한 애들 보고요. 너 공부 못하지 하면 공부 못한 애들 상처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죠, 보면 그 어쨌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결단을 내렸던 것은 정권 교체의 여망이 아직도 대체로 50% 언저리의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 보름 3주 사이에 윤석열 우리 후보의 지지가 급락을 해서 정권 교체의 여망에서 많이 수치가 차이가 나는 그런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건 특단의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의 분석은 첫째는 선대위가 너무 비대해 있고 내부적으로 기민한 의사결정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기민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좀 바꾸겠다. 그다음에 후보의 일정, 메시지, 동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선대위를 좀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일단 그 부분이 되면 아마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지요. 지금 네.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여당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정성호 단장인가요? 단장이죠. 예. 특보단장.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야당이 저렇게 스스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칫 민주당에서도 이러면 이제 쉽게 이기겠네 그러면서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벌써부터 자리 감투 타령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 경고를 하던데 그럴 수 있죠. 실제 그렇죠. 항상 어떤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또 상대 경쟁자가 어떤 상황이 처한에 따라서 또 임하는 태도나 자세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국민의힘이 저런 모습으로 약간 뭐 혼돈의 시간이랄까요? 이걸 겪고 있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지 김경진 단장 얘기처럼 뭐 오늘 내일이 됐든 2, 3일 내에 또 어떤 수습의 모양새를 띠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렇게 저런 절절한 마음으로 해내다 보면 지지층을 결집시켜내는데도 일정한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저는 정성호 단장이 뭐 표정관리용으로 그 발언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잘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시죠. 서운한 거라고 봐야죠. 지금 실제로 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얼마나 뭐 10% 올랐어요. 저 윤석열 후보 10% 빠진 만큼? 물론 이재명 후보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올린 요인도 조금 있습니다. 특히 20, 30대라든지 또 자영업자층이라든지 중도층을 상대로 부분적으로 어떤 외연을 확장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또 역시 동전의 양면처럼 윤석열 후보가 상당 부분 지지층이 이탈한 거예요. 거기에서 격차가 한 10%뭐 이상으로 벌어지기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뭐 잘한 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걸 뭐 하나의 뭐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소위 이른바 정권 교체 여론에 기대 가지고 소위 뭐 실언하고 막말하고 어떤 보다 정책적인 행보를 못 가고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요 지난 한 달 동안 줄기차게 정책으로 일관해 왔어요. 그리고 김경진 단장 코가 빠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이 상황이라는 게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것은 역대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하지만 그 시기에 참고할 만한 어떤 그 지표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호들갑을 떨거나 또 다 죽었다고 얘기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민주당도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제일 긴장하는 것은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 쪽이 완전 이렇게 그 선대위를 새로 짜서 재역전을 노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이러면서 뭔가 야권 전체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서 그게 또 바람을 타버리면 민주당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이게 좀 야권 지형 자체가 완전히 지각 변동 수준으로 변하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회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가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선대위 재편도 하겠지만 그걸 속도를 늦추고 다시 전열을 수습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지만 이 여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쑥쑥쑥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제 막아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반사 이득을 보고 있는 안철수 소위 부상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뭐 앞 뒤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야권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강화되면 후보 교체론이라든가 야권의 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요, 정기남 대변인도 이제 그동안 정치 쭉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 우리나라 이 대선 구도가 역대로 이렇게 쭉 보면 너무 불안정하지 않아요? 항상 지금 6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구도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는 것은 좀 불안해요. 뭐 불안하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우리 그 정치의 어떤 그 뭐랄까 불안정성, 민주주의의 어떤 숙성도, 예, 뭐 또 불안정성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은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고 또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역동적인 국민성이죠. 네. 김경진 단장 좀 쉬었죠?
예, 그래서 예,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기남 단장 답변에 제가 조금 애도원을 해보면 예,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에게 축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우리가 1950년에 우리가 이제 해방 직후 또 6.25 직후에는 필리핀보다 GDP가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보면 필리핀 원조 받아서 사실은 효창부장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짓고 뭐 이랬다는 건데 지금 뭐 전 세계 뭐 6, 7, 8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고 지금 뭐 건강보험 시스템이라든지 또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 시스템은 사실은 서구 유럽에서도 우리나라로 연수를 옵니다. 법관들이 그 정도로 사실은 드높은 문화적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게 가능했던 게 그만큼 국민들이 열정적으로 이게 사실은 몰입하는 성향이 있고 특히 땅이 적고 대한민국처럼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정보 유통이 대단히 빠르고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평가 그다음에 재평가 새로운 인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발전의 에너지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할 수도 있죠. 아직은 역동적인 네. 부분이 있는 그래서 거죠. 사실 저희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급락한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이 에이 하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제 이게 이제 본질인데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 양반이 너무 고미해요 보면.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이게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사실은 이재명 후보 아드님 문제 나왔을 처럼 신속하게 사과를 했어야 되거든요. 특히 김건희 배우자 직접 사과하고 정말 반복해서 사과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사과를 하니 많이 해가지고 벌써 열흘 이상 가버렸잖아요. 곰이라는 것 좀 늦었다는 늦죠. 얘기예요. 곰이 얼마나 민첩한데 그래요. 그렇게 반박을 하시면 곰을 폄하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내일 김경진 특보단장 고음 폄하 발언 뭐 이렇게 돼서 특필되는 겁니까?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 이제 그렇게 사고가 늦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양반이 얼마나 순진하냐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난번에 민주당 당내 경선할 때 30의원이 구속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 본인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비슷한 인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상대 정당의 상대 후보로 확정이 됐으면 그건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뭐 공보단장이나 이런 아래 것들이 이제 공격 자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펀치를 날리면 사실은 위에 후보 본인들은 우화를 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이게 무슨 이 범죄자하고는 나 토론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 질러버린 거 아니에요. 예. 보면 이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최소한 경쟁의 룰을 이렇게 안 지키는 후보다 이런 인식이 들면서 어쨌든 우리 후보의 곰 같은 성격이 지금 이 지지율 빠지는데 혁혁한 일조를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곰도 마늘과 쑥을 좀 한동안 최근에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예. 마늘과 쑥을 좀 드시고 나면 조금 반등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봐요. 마늘과 쑥을 며칠간 먹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선거 때 바쁘니까요. 좀 단축해 주세요. 1000일 먹었어요. 네. 60일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좀 속성 재배된 뭐 그런 후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러냐면 사실 국민의힘의 본질적으로는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후보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좀 용병 같은 거죠. 자,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고 그럼 정권 교체 기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가장 적임자겠나? 자, 적진에서 양성된 용병을 데려다가 우리가 한번 우리 후보로 만들어서 한번 싸우겠다 이런 발상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다 모든 것을 설명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는 이유가 예. 저는 뭐 선대위가 뭐 찌그락찌그락 소위 정책 노선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맨날 자리 싸움이 나고 있고 윤핵관이 어쩌고 대표가 선거 해방꾼이 어쩌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는지를 지금 묻고 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